예, 문제 71번입니다. 모델이죠.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인 SDLC에 관련된 문제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SDLC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라 해서 처음에는 이제 정의 단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단계로 나누어지죠. 정의 단계는 타당성 검토, 프로젝트 계획, 그 다음에 요구 분석, 개발 단계는 설계, 그 다음에 구현, 검사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개발하는데 요것은 이제 프로그램 특성상 개발 방법론 개발이 발전되면서 새로운 어떤 방법들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만 하지 않고 이 방법론이 하나의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모델에는 폭포수 모형, 이거 거의 유사한 폭포수 모델이 있어요. 워터풀이라고 하죠. 물이 떨어진다 하는 개념.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시제품이죠. 그 다음에 나선형이 있습니다. 나선형, 점진형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4세대 기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이걸 설명을 듣고 어떤 거냐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워터풀이라는 건 뭐냐면 물이 위에서 아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개발을 하고 요구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이 한번 위에서 떨어지면 되돌릴 수 없듯이 절대 되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그 단계에 충실하라고 하는 명확성을 강조한 것이 바로 폭포수입니다. 옛날 오래된 기법이고 가장 일반적인 기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요구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요구 분석이 하나라도 틀리면, 한 개라도 틀리면 그것은 넘어가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오류가 증가가 될 테니까 이 단계에서 완벽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데 사용자가 바라볼 때는 프로그램이 이때쯤 완전히 나타나는 거잖아요. 구현 단계라고 했을 때. 그죠? 그리고 프로젝트 요구 분석 뭐 설계, 여기가 구현 단계군요. 어쨌든 구현 단계가 끝나고 나서야 프로그램의 실체를 볼 수 있어요, 사용자는. 그럼 사용자는 이때 요구 분석을 다 해야 된단 말이야. 얘기를 해줘야 돼, 개발자한테.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뭐 얘기할 텐데,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 분석을 한다는 것은 100%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얘기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미리 보여주고 프로그램을 보고 만들고 보고 만들고 보고 만들자, 이게 바로 뭐죠?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 중심이죠. 사용자는 잘 판단하지 못하니까 프로토타입은 어떻게 되죠? 사용자한테 직접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계속 개발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사용자 요구가 가미가 되니까 사용자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프로그램을 쓰는 주체고 또 그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이 요구를 정확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보여주면서 개발하자. 이게 시제품이에요, 시제품.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 우리 아파트에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모델하우스를 보면 아직 제품은, 건물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그 건물을 가상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프로토타입. 나선형은 어떻게 개발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돈다고 그러죠. 이것이 이제 계획, 우연 분석, 개발, 그 다음에 의견 수렴, 고객 평가죠.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우연 분석하고 개발하고 사용자 보여주고 또 계획하고 우연 분석하고 개발하고 고객 보여주고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더 완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진적이다. 나선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클 때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 이게 이제 나선형이고요. 4세대 기법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어요. 보통 비주얼 베이직을 쓰는 거죠. 베이직이라고 하는 것이 4세대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입력 화면을 디자인합니다. 설계를 하죠. 어떤 회원의 입력을 받고 성명을 받고 어떤 내용들을 받고 버튼을 누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입력 설계를 한다면 이거를 이제 보면서 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종이. 이걸 보면서 우리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코딩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비주얼 베이직은 어떻게 가져가는 거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거를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폼이라고 하는 창이 있어요. 컴퓨터 화면에. 거기다 직접 왼쪽에 있는 컨트롤들을 배치시켜서 드래그에다가 배치시키면 안에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코딩이 됩니다. 물론 조금의 더 추가되는 코딩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버튼들은 직접 코딩하지 않더라도 배치만 시킴으로써 프로그램이 되는 이런 형태의 기법을 4세대 기법이다. 그래서 4GL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언어가. 이런 비주얼 베이직을 4GL이라고 하고 그런 기법을 4세대 기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설계와 구현이 한 툴 안에 존재한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내용을 봐야겠습니다. 요구사항을 충분히 분석할 목적으로 시스템의 일부분 또는 시제품이 나왔으니까 프로토타입 맞죠? 예, 프로토타입.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쭉 보니까 점진적이란 말이 나와요. 점진적. 이겁니다. 원래 출제자는 이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얘도 점진적인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용자 요구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점진적이란 말은 절대적으로 이 스페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되었고 결국 답이 두 개가 체킹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단에서 실수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이 두 개로 정해졌던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두 개를 답하면 되겠고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제거를 할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그렇죠? 시제품이 나오면 프로토타입. 그죠? 그 다음에 점진적이란 말이 나오면 요거 스페어 나선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니까요. 그죠?